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네, 두 개의 불똥. 두 개의 불똥, 정치권에 떨어진 불똥 말씀이죠? 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에 떨어진 곤혹스러운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먼저 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부터 살펴보면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이모 씨가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이 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을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친문 성향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 제보한 인물이거든요. 네, 민주당은 지금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이 씨에 대해 대납 녹취 제보자가 아니라 대납 조작 의혹 당사자라 이렇게 정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는 부인 김건희 씨 7시간 통화입니다. 김건희 씨가 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7시간 통화한 녹음 파일이 한 방송사를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예고가 됐거든요. 네. 김 씨는 이 기자와 6개월 동안 20여 차례 7시간 분량의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기자가 거짓으로 접근해 녹음을 했다며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 해당 기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몰래 녹음한 내용이 방송되면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했던 이 씨, 숨진 이 씨는 자살이냐 타살이냐 뭐 자연사냐 어제 하루 종일 굉장히 말들이 많았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어느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타살의 뭐 정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하고 뭐 외부 침입 흔적도 없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족들이나 지인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좀 평소 지병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어서 이렇게 경찰이 일단 부검을 해보고 정확한 내용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나 혹은 타살 의혹이나 뭐 이런 두 가지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아니라는 거고 부검을 해봐야 된다. 네네. 이렇게까지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김준일 대표. 예. 지금 뭐 두 가지를 이제 뭐 두 개의 상황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럴 것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두 개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는 뭐 이제 부검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정황상 병사 가능성이 제일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되면은 이미 뭐 아까 전에 얘기를 했지만은 그 사업 실패로 인해서 오랫동안 이런 모텔에서 뭐 월 50만 원 정도 모텔에서 이제 있었고 뭐 당뇨도 있었고 약을 이런저런 거 많이 처방받고 있었고 굉장히 그 몸이 안 좋았다라는 얘기들은 이미 지인으로부터 많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봐야 되겠지만 이미 그러니까 이 상황은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게 알려지면서 이미 뭐 이재명 후보한테 타격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명째 사망 사건이잖아요.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든 없든. 이재명 후보의 의혹과 관련된 3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대장동 2명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돼서 1명.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무섭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왜 이렇게 계속 죽지? 무섭다. 이거는 이미 이재명 후보한테 타격이 갔습니다. 이미 간 거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직 열어보지 않은 거예요. 사실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마이뉴스에 첫 보도가 있었고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와 통화를 녹음한 사람은 유튜브 채널 네. 서울의 소리의 어떤 분이고 네. 그런 거죠. 그것을 MBC에 넘겼다는 거고.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MBC가 지금 그거를 가지고 있고 보도를 준비 중이다. 그리고 어제 그것을 예고하는 기사를 쓴 곳은 오마이뉴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예, 그 오마이뉴스에 김건희 씨랑 통화한 그 구영식 기자라는 그 기자가 이제 그거를 기사를 쓴 거예요. 또 7시간 통화 말고 이제 예전에 다 다른 통화했던 기자가. 예, 그렇죠. 뭐 이제 오빠 뭐 논쟁 뭐 논란 뭐 이런 거 있었죠.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뭔 내용이 들어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열어보지 않은 상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다. 이미 그러니까 이거 그 이재명 거는 이미 이제 반영이 돼버린 거고 김건희 씨는 알 수가 없는 건데 알 수가 없으니까 더 불안한 거죠 사실은. 근데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어요. 예전에 이를테면은
92년에 초원복집 사건. 그래서 뭐 안 좋은 굉장히 내용이 있었지만은 이게 도청 의혹으로 이제 그 통일국민당의 도청 의혹으로 번지면서 이게 역풍을 맞았잖아요. 그 사건 자체가.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게 취재 목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을 녹취를 해가지고 이거를 보도하는 게 이게 취재 윤리상으로 맞느냐.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이게 또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은 뭐 공작이다라는 프레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MBC 입장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의 뭐 표면적으로 나오는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실제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씨 리스크에 대해서 좀 반반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앞서 기자회견에서도 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라던가 뭐 태도 등의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그 녹취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뤄진 거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지 또 어떤 표현을 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번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이제 베일이 이미 벗겨져서 그 파장이 덜할 것이다. 이런 반응도 국민의힘에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출연을 합니다. 뭐 유인태 사무총장 오늘 출연도 있고 이런 두 가지의 현안들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뉴스로 가죠. 네, 현 상황 심각하다. 심상정 일정 전면 중단. 어제 밤에 갑자기 들어온 속보였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모든 일정 중단을 선언했어요. 네, 어제 저녁 갑자기 심 후보가 모든 일정을 중단한다고 해서 저희도 이게 무슨 일이지? 사퇴하는 건가? 뭐 이런 추측이 나왔었는데 예. 정의당 선대위는 일단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심상정 후보는 현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시간 이후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간다. 이렇게 짧은 입장문만 전달했어요.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추측인데 지금까지 당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제 선대위 쇄신을 비롯해 개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또 후보 사퇴나 단일화를 고려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심 후보가 말한 심각한 현 선거 상황 이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제 지지율 답보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여론조사에서 심 후보의 지지율이 한 3에서 5% 정도로 나오고 있고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허경영 후보보다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이 때문에 아마 심각성을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선거 캠페인 이대로는 안 된다. 뭐 이런 게 아니겠는가 지금 그렇게만 추정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심상정 후보 전화기가 지금도 꺼져 있는 거잖아요. 본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없죠. 예. 그래서 지금 뭐 그러니까 그 뭐 여영국 대표 정도한테만 뭐 얘기를 몇몇한테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예.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후보 사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뭐 많이 나간 추측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지지율이 제일 문제죠. 네. 지지율이 잘 나오면은 사실 문제가 있더라도 다 덮이는 거고 지지율이 안 나오면 이 모든 문제가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2017년에 받은 6.1%였나요? 6%대 지지율에 지금 반도 안 된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역대 진보 정당의 아마 최저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얼마 전에 한 인터뷰에서 토로하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안철수 후보가 솔직히 부럽다 이런 이야기까지 솔직하게. 예. 근데 이게 후보 본인의 문제도 있고 당 뭐 선대위의 문제도 있고 이게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제 이 이념적으로 보면은 가장 왼쪽에 있다라는 건데 이게 확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옮기려는 어떤 노력들이 있었느냐. 이념 정당으로 이미 좀 어느 정도 낙인이 찍혀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이번 대선이 이제 어느 때보다 SNS와 미디어를 활용한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렇다 맞아요. 보니까. 근데 전혀 안 보입니다. 정의당이 사실은 그런 굉장히 잘하는 정당이었는데 SNS 활용, 온라인 활용.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다 밈, 뭐 짤 이런 것들 이용하는데 정의당은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뭐 무능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당내 이제 내분 일종의 이제 뭐 복잡하게 말하기 힘든데 어쨌든 내분 같은 게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 선대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일종의 충정요법을 지금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가 바뀔 수 있을지 지금 상황에서.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당 내 의원들이 그러니까 후보 말고는 누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네. 당 같은 경우는
뭐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라디오나 방송에 출연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또 지난 19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 구도가 좋지 않은 게 이번은 정권 재창출 대 정권 심판론이 지금 강하게 맞부딪히고 있어서 네. 윤석열, 이재명 후보 양강 구도가 되게 강하잖아요. 네. 근데 앞서 19대 대선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로 가는 표가 또 심 후보에게 가기도 했고 또 그때 당시는 토론회 등을 거쳐서 뭐 신불 이러면서 좀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었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심 후보가 설 자리나 입지가 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토론도 잘하는 후보니까 뭐 이런 기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을 할 기회는 없고 같이 뛰어줄 뭐 당내 지지 기반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단 일정 중단을 선언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퇴는 아니다. 지금 보좌진들의 얘기는 사퇴는 아니다. 사퇴는 이렇게 선을 아니다. 예. 긋고는 있습니다.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으로 가죠.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 수색 상황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예. 네. 어제도 수색 작업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낮 시간 동안 구조견 6마리와 뭐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 수색대원들을 건물 안으로 투입했지만 실종자 6명은 끝내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 예, 구조견이 약간의 반응을 보였으나 이제 붕괴 위험 때문에 수색이 어려운 상황이 겹치면서 이제 실종자를 찾지 못한 건데요. 유가족들은 이제 답답한 마음에 나라도 들여보내달라 이런 울분을 토하기도 해서 이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네. 예, 국토부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시공시 설치하는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외벽이 같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전문가들은 이 무게를 지탱하는 하부층의 콘크리트가 겨울철에 제대로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상층을 계속 쌓다 보니 거푸집이 무너지고 그 충격으로 이제 건물이 순차적으로 붕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푸집이라는 게 저는 뭔지 잘 이해가 안 갔는데 그 그래픽으로 좀 설명을 들어보니까 틀을 짜서 그러니까 아파트의 틀을 이렇게 짠 다음에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붓는 방식으로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네, 네. 한 층의 틀을 다 짜고 나면 그게 다 굳고 나면 그 다음 층 작업. 이렇게 해서 39층까지 쭉 올라가는 건데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을 작업한 게 아니냐. 네, 네. 근데 거푸집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단단하면 그 아래로는 그쵸.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네, 단단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16개 층이 마치 이제 샌드위치가 겹쳐지듯이 쌓아져 버린 상황. 사실 겨울철에는 이제 온도 급경화가 심하기 때문에 녹았다가 얼었다 하기 때문에 더 굳히는 시간이 더 오래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한 예. 28일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때 작업자들 말에 의하면 5에서 7일에 한 층씩 올라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대표. 예. 답답해요. 지금 상황들 보면. 지금 뭐 여러 부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사고 한 달 전에 국토부의 안전 점검에서 빠졌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이제 매년 합동 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전국에 있는 어떤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3,000개의 건설 현장을 하는데 여기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39층이면 초고층 아파트니까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국토부 얘기는 뭐 이 살필 인력 호남권에 20명이 23,000개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빠졌다라는 건데 여기는 이미 수백 건의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지금 뭐 집안이 갈라지네 뭐가 떨어지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이걸 제대로 점검했다라고 하면은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네. 뭔가 이렇게 허술한 부분이 있는 공사장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건 당연히 집중적으로 봤었어야 하는데 왜 빠졌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으로 민원이 갔다면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더 관리 감독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는요. 인터뷰로 풀겠습니다. 잠시 후에 인터뷰로 제가 직접 좀 풀어보고 조금 전에 조태임 기자가 언급했던 허경영 후보가 심상정 후보를 앞지른 조사도 있다고 아까 언급을 했죠.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 1,014명 대상 조사였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